안녕하세요. 건가파 시인입니다. 설날이 달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한 음력의 새해 첫날이라면 입춘은 태양의 기준 양력의 절기입니다. 태양이 지나가는 길을 15도 간격으로 나눈 것이 24절기인데요. 24절기를 음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양력 기준입니다. 우리 민족은 날짜는 음력 기준으로, 절기는 양력 기준으로 한 태음, 태양력을 병용했는데요. 음력이 계절의 변화와는 잘 맞지 않기 때문에 농경국가였던 우리나라는 날짜는 음력 기준으로 3대, 양력을 기준으로 계절을 판단하는 24절기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양력 기준의 24절기가 우리나라의 기후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고대 중국 제례역법의 발상지인 항허강 주변 화북지방의 기후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러니까 한반도에 맞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국의 황허강이 위도상 33도 전후이니 우리 한반도로 치면 제주도와 비슷한 기후대라 하겠습니다. 이런 차이에서 생겨난 속담이 바로 대한이 소한의 집에 가서 얼어 죽는다는 그런 속담인데요. 그러니까 소한 때가 대한보다 더 춥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새해가 되면 많이 이야기하는 띠는 음력 기준일까요? 아니면 양력 기준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띠도 이 24절기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주명리학에서는 한 해의 시작을 입춘으로 본다고 하네요. 2022년 입춘은 2월 4일이니까 이날부터 호랑이띠가 적용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양력 1월생은 대부분은 전년도 띠를 적용해야 맞다는 뜻이겠죠. 입춘을 한 해의 시작으로 잡으면 가장 추운 달은 양력으로 1월달, 그러니까 음력으로는 섣달이 아닐까 싶은데요. 추위가 1월을 정점으로 2월로 접어들면 입춘을 시작으로 해독이 시작된다는 뜻이겠죠. 입춘이 되면 동풍이 불고 얼음이 풀리며 동면하던 벌레들이 깨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반도로 따지면 2월 말경쯤이 되어야 실질적인 입춘절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입춘, 정군수. 입춘 아침 할아버지는 사립 문설주에도 햇발 난드는 디안 장지문에도 입춘방을 붙이셨다. 응달에는 눈이 쌓여 할아버지의 흰 머리만큼이나 근심스러운데 마른 가지는 겨울바람이 남아 할아버지의 손등만큼이나 안상한데 입춘방을 붙이셨다. 둘러보아도 봄 소식은 알 길 없고 풀 그릇을 들고 종종 거리다가 나는 보았다. 하얀 수염 사이 어린아이 같은 할아버지 웃음, 봄이 오고 있음을 보았다. 정군수 시인의 입춘은 입춘방을 붙이시는 할아버지를 보면서 입춘이라지만 봄 기운은 그 어디에서도 찾기 어려운 매서운 추위를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응달의 눈을 할아버지의 흰 머리에, 겨울바람이 남아있는 마른 가지를 할아버지의 앙상한 손등에 비유하고 있죠. 시적 화자인 어린 시인에게는 아직 봄 소식이 느껴지지 않는데 흰 수염의 할아버지가 입춘방을 붙이신 뒤 어린아이처럼 환히 웃으시는 모습에서
봄을 발견합니다. 정군수 시인은 신석정 시인을 기리는 석정문학관 관장을 역임하셨고 석정문학회 회장으로도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마침 봄을 기다리는 마음을 담은 신석정 시인의 시가 있어서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대춘부 신석정. 우수도 경칩도 먼 날씨에 그렇게 차가운 계절인데도 봄은 우리 고운 핏줄을 타고 오기에 호흡은 갑보도 이토록 뜨거운가. 손에 손을 쥐고 볼에 볼을 문지르고 의지한 채 체온을 길이 간직하고픈 것은 꽃피는 봄을 기다리는 탓이리라. 산은 산대로 첩첩 쌓이고 물은 물대로 모여가듯이 나무는 나무끼리 짐승은 짐승끼리 우리도 우리끼리 봄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영국의 낭만파 시인 셸리는 서풍부에서 겨울이 오면 봄이 멀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신석정 시인은 꽃피는 봄을 기다리는 가슴 뜨거움과 봄을 기다리며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긍정과 희망의 삶을 노래합니다. 그렇죠. 봄은 기다림이요 희망입니다. 오랜 기다림과 혹한의 고난을 참고 견딤 속에 맞는 봄이기에 봄은 더욱 희망차고 눈부시고 화사한 것입니다. 강이 풀리면 김동환. 강이 풀리면 배가 오겠지. 배가 오면은 임도 탔겠지. 임은 안 타도 편지야 탔겠지. 오늘 또 강 가서 기다리다 가노라. 임이 오시면 이 서름도 풀리지. 동지 섣달에 얼었던 강물도 제멋에 녹는데 왜 아니 풀릴까? 오늘 또 강 가서 기다리다 가노라. 김동환 시인은 우리 시문학사에서 거친 북방의 정조와 대륙의 풍모를 담아낸 시인인데요. 그러나 강이 풀리면 이 시는 민요풍의 서정시입니다. 오동일곡 김순영 노래로도 애창되는 시인데요. 겨울 내내 은강은 단절을 상징합니다. 그 단절의 은강은 남과 북이 될 수도 있고 너와 나 사이에 가로놓인 장벽일 수도 있죠. 그것이 남북이든 우리 사이든 은강이 풀리면 배가 오고 기다리던 소식도 올 것이니 하루빨리 은강이 녹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입춘 이혜인. 꽃술이 떨리는 매화의 향기 속에 어서 일어나세요 봄. 들새들이 아직은 조심스레 지저귀는 나의 정원에도 바람 속에 살짝 웃음을 키우는 나의 마음에도 어서 들어오세요 봄. 살아있는 것들 다시 사랑하라 외치며 즐겁게 달려오세요 봄.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이라지만 날씨는 아직 매섭습니다. 꽃샘추위도 건너야 할 강입니다. 하지만 봄은 꽃피움이요 새의 지저김이며 내 마음에 피어나는 환한 웃음입니다. 그런 봄이 겨울잠에서 어서 빨리 깨어나고 내 차가운 마음에도 들어와 따뜻한 웃음을 짓게 하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사랑하게 하는 봄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이 절절한 이혜인 시인의 시편입니다. 김선우 시인의 입춘은
기발한 상상력으로 독특한 이미지를 연상한 시편입니다. 입춘, 김선우. 아이를 갖고 싶어 새로이 숨쉬는 법을 배워가는 바다풀 같은 어린 생명을 위해 숨을 나누어 갖는 둥근 배를 갖고 싶어. 내 몸속에 자라는 또 한 생명을 위해 밥과 국물을 나누어 먹고 넘치지 않을 만큼 쉬며 말을 나누고 말로 다 못하면 몸으로 나누면서 속살 하얀 자갈들 두른두른 몸 부대끼며 자라는 마을 입구 우물 속 어룽지는 별빛을 모아 치마폭에 감싸 안는 태몽의 한낮이면 먼 들판 지천으로 퍼지는 애기 똥풀 냄새. 입춘이란 시제로 기발한 상상력을 보여주는 시인데요. 석전 제임스님의 해설을 빌려 읽어보겠습니다. 곧 태어날 아기를 상상하면서 태몽이라도 꾼 후에 그 느낌을 노래한 시인데 왜 하필 이 시에 입춘이라는 제목을 붙였을까? 대지의 여신인 자연과 생명의 근원인 여성의 이미지를 대비시켜 시인은 약동하는 봄의 이미지를 연상해 낸 것입니다. 매서운 엄동설한 한겨울인데도 시인은 입춘에 먼 들판에 지천으로 퍼지는 애기 똥풀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봄날의 화창함 속에서 잉태하고 있는 땅의 기운을 느끼면서 어린 생명을 위해서 태교의 조심스런 숨쉬기부터 미리 배우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떠올린 것입니다. 김선우 시인은 몸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시로 풀어내는 데 탁월한 시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녀가 봄의 기운을 눈치챌 수 있는 입춘을 맞아 그 생명의 기운을 몸으로 느끼고 이런 시를 쓴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입춘이란 자연 절기에서 이런 이미지를 연상하고 이를 생명 넘치는 몸의 시로 표현해낸 김선우 시인의 시적 능력에 감탄하게 됩니다. 이 시를 읽고 나니 그동안 무심하게만 바라보던 겨울나무에서 새 생명의 뜨거운 기운이 느껴지고 봄을 맞을 준비에 분주한 몸짓이 느껴집니다. 매서운 추위야 시간이 가면 누그러지겠지만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뭔가 마음을 움츠러들게 합니다. 하루빨리 마스크 없는 봄을 맞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다음 시조는 그런 봄을 기다리는 마음이 담겨진 입춘시입니다. 대춘, 리강룡. 물러가 저쩌만치 이제 고마 됐다 아이가. 눈치고치 없이 퍼질러 앉아 있을 기가. 떠날 날 스스로 알아야 박수 받는 법이여. 저것 봐 햇살 타고 달려오는 푸른 바람. 떠나고 채울 자가 뒤섞여 요동하는 지금은 밀리기 전에 떠나야 할 시간이여.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맛이 더 있는 기여. 새 하늘 새 땅을 노래할 세대를 위해 그 질긴 미련을 접고 자리 떠라 AC8. 경상도 사투리의 구어체가 친근감을 불러일으키는 시조인데요. 물러가 저쩌만치 이제 고마 됐다 아이가. 그렇죠. 벌써 2년 넘게 코로나가 삶을 괴롭히고 있으니 말입니다.
다시 봄을 맞지만 봄다운 봄이 아니니 이 봄 또한 허망하게 지나갈 듯 합니다. 시인의 말대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겠습니다. 새 하늘, 새 땅을 노래할 새들을 위해 그 질긴 미련을 접고 자리를 제발 떠줬으면 합니다. 점잖은 시인의 입에서 결국 A, C, 8 욕이 튀어나오네요. 그렇죠. 우리의 봄은 바이러스로 긴장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봄이 아닙니다. 고전적이지만 우리의 봄은 생기 넘치고 희망차며 기쁨이 넘치는 봄입니다. 조춘, 정인보, 그럴싸 그러한지 솔빛 벌써 더 푸르다. 산골에 남은 눈이 다산 듯이 보이고냐. 토담집 고치는 소리 볕발 아래 들려라. 나는 뜻 숨은 소리 못 듣는다 없을순가. 도드려 터지려고 곳곳마다 움직이리. 나비야 하마 알련만 날기의 더딘고. 이런 봄 고운 자치 어디 아니 미치리까. 내 생각 엉겨올 땐 가던 구름 머무나니. 덤붓대 무능타 말고 헤쳐본들 어떠리. 이 시조는 시조 부흥운동 초기인 1929년에 발표된 위당 정인보 선생의 시조 조춘 이런 봄입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렸던 작품인데요. 시조의 기본형에 충실하면서 평이한 우리말을 떡주물듯 잘 살린 명시조입니다. 시조는 종장의 시적 경지가 매우 중요한데 이 시조는 종장이 하나같이 절창입니다. 토담집 고치는 소리 볕발 아래 들려라. 나비야 하마 알련만 날기의 더딘고. 든 붓대 무능타 말고 헤쳐본들 어떠리. 첫 수는 이른 봄의 은밀한 기미를, 둘째 수는 천지간의 부지런한 봄의 역사를, 마지막 수는 무기력을 떨치고 일어서는 새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 입춘을 노래한 시를 읽으니 마치 제 마음에 입춘방을 붙인 듯 생기가 돌고 환희심이 솟구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파릇파릇 새싹을 내밀고 화사하게 꽃을 피우고 초록으로 싱그러울 일만 남았습니다. 아직은 추위가 매섭고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지만 이혜인 시인의 바람처럼 상처받은 당신의 마음에도 메마른 내 마음에도 어서 들어오세요, 봄님. 아직까지 건강파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붉은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그리고 종 모양의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